드리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외자여가지고요. 노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강생분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은 찍신. 문제 잘 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딱 이제 지금 11월, 12월이라든지 내지는 1월, 그러니까 초반에 시작될 때 요 이름을 소개를 하면서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잘 찍어낼 수 있을까? 그 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다행히 이제 작년, 올해죠, 올해 27회 시험에도 역시 찍신이었다. 요거 제가 붙인 건 아닙니다. 수강생분들이 붙여준 겁니다. 근데 올해까지도 요거는 맞다. 근데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28회 시험에도 역시 또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 찍신 맞구나,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이름 정도 이제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난주에 그 설명이랑 그건 다 들으셨죠? 안 들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저희 시험은 다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1차 2과목하고요. 그 다음에 2차에서 이제 3과목. 이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공법, 그 다음에 공시법, 중개사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합격하려면, 저희 민법은 만점이 몇 점입니까? 만점이 80점이죠, 80점. 왜냐하면 합격하려면 평균 60점이 나와야 되겠죠. 평균 60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법 80점, 개론 40점 해도 평균 60점으로 합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법 40점, 그 다음에 개론 80점 이렇게 나와도 평균 20점으로 합격이 되는데, 100점을 맞아봐야 한쪽 과목이 37.5 나오면 꽈락이라는 제도가 있죠. 꽈락이라는 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 시험에서는 만점은 80점이 되는 겁니다. 80점. 근데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80점만 맞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40문제에서 80점이면 32개입니다. 만점이. 그러면 역으로 8개는 틀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 맞추려고 공부하는 거, 이거는 바보 같다는 거죠. 8개는 틀려야 되는 겁니다. 틀려야. 그 말은 나중에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쭉 공부를 해 가시다가 적당한 시점에서 작전을 짜가지고 만약에 올해는 이게 시험에 이제 제가 그런 걸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안 나올 것 같다 라는 부분이 나오면 한 6월이나 7월까지는 꾸준히 가시는 겁니다. 꾸준히. 그런데 도저히 나는 그 부분은 모르겠다, 너무 어렵더라 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이 권리를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 권리를. 그래서 결국에는 꽈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60점을 목표로 한다고 쳤을 때 우리 시험에 이제 만점은 80점이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목표로 삼는 점수는 민법 같은 경우에는 70점이 가장 좋습니다. 민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1차만 놓고 보면은 민법하고 개론이 과목이 좀 특성이 있어가지고요. 아무리 시험이 쉽게 나와도 개론은 점수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고득점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계산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계산 문제가.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9개가 계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9개가. 작년에는 어떻겠습니까? 7개가 나왔고, 그 전에는 11개가 나왔고, 그렇게 되면 개론에서 계산 문제 11개 나왔다. 그러면 이거 시험 어려웠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처럼 7개 나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쉬웠던 거고요. 올해 2개가 올라갔으니까 또 개론 난이도가 높아졌겠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출제 교수들이 1차는 난이도 조정을 개론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론으로. 근데 민법은 점수가 꾸준하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을 보면은 민법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나왔는데 이제 개론에서 그러면은 올해 시험 내년 시험이죠. 내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개론이 조금은 더 쉬워질 겁니다. 근데 민법이 많이 어려워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민법은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요. 민법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과목입니다. 그리고 자기 시간, 자기 공부하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입문과정 11월이지만 지금 와서 여기 앉아 계신다는 것,
스타트가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빨랐다라는 거죠. 그거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이제 11월, 12월, 1월, 2월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으로 민법을 접하는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강의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셨던 분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기초부터, 입문부터 하나씩 해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법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민법 시험은 이제 세 바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겠지만 우리 민법에 민법 그 조문들이 있습니다. 조문들. 법 조문 1조, 2조, 3조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형사적으로 사람을 살해를 했다. 그러면 뭐 사형, 무기, 뭐 징역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법에 적어져 있는 것처럼 민법에도 각각의 그 조문들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쭉쭉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뭐 그 종교로 말씀을 드리면 경전 있죠. 성경, 불경. 그러한 것처럼 아주 함축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익숙해질 건데 이걸 어려우니까 요거를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풀어놓은 게 이제 판례입니다. 판례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가령 이렇게 가바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앞으로 뭐 수천 번을 그리게 되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물건, 예를 들어서 X라는 토지가 있다라면 이 X 토지를 을한테 주기로 하고 다음에 을은 거기에 대해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매매 계약이라는 겁니다. 매매 계약. 그러면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낯선 건요. 여기 막 갑, 을이 적어져 있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우리 뭐 신문 같은 거 보면은 사건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뭐 A씨와 B씨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적어지는 거죠. 그냥 사람들 간단하게 해가지고 A씨, B씨 적을 것을 그냥 법원에서는 갑, 을, 병, 정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매매 계약이라는 거죠. 1억 원 주고 얘한테 소유권, 그 물건 가져가는 이런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갑이라는 애가 을하고 지금 을한테 소유권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서요.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서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돼버렸다. 그러면 이때 이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가? 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그걸 해결을 해주는 게 이미 판례에서 다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80% 정도가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싸이가 12월 31일 날이요. 가수 싸이가 12월 31일 날 A 호텔에 가가지고 저녁 7시에 디너쇼 식사 맛있게 하면서 그 다음에 노래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또 B 호텔에 12월 31일 날 가가지고요 노래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양다리를 걸치는 계약이 체결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결론으로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는 요 판례가 한 80% 정도가 시험에 나오게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 민법 공부는 뭐냐. 이미 벌어진 사건들, 그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요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요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민법에 적어져 있는 조문들 중에서 어떠한 조문을 공부해야 할까? 그 다음에 수만 개의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 중에서 어떠한 판례를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가? 요거는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어떤 거냐? 기출문제. 그래서 그냥 간단합니다. 기출문제만요. 전부 다 이해하시면 시험 무조건 합격합니다. 기출문제만. 중요한 조문이 뭐고 중요한 판례가 뭔지는 이미 기출문제에서 다 보여줬다는 거죠. 다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게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 시험에 나와 있는 판례 중에서 랭킹 1위로 달리는 판례가요. 7번 시험에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7번.